다음은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의 경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1대 21로 벵갈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상 이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신시내티 벵갈스가 AFC 북부지구 우승 9부 능선을 넘어섰다. 뭐 좀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두 팀이 동률인 채로 이 경기에 들어왔고 네. 맞대결에서 이제 벵갈스가 1승을 거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 지금 벵갈스가 또 이겼기 때문에 한 경기 앞섰을 뿐 아니라 추후에 동률이 되더라도 타이브레이커에서 지금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벵갈스에게는 아주 뭐 의미가 있었던 그런 승리였어요. 네. 이날 뭐 버로우 선수가 기록했던 스탯이 거의 대학 미식 축구에서 나오는 스탯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적어왔는데 LSU 대학 시절에 좀 약한 팀과 경기를 할 때 같은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날 버로우가 46번의 패스 시도, 37번의 패스 성공에 패싱 터치다운 4개, 턴오버 없었고 패싱 야드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무려 525야드를 기록을 했어요. 이거는 와 진짜 NFL에서 한 경기에 이런 패싱 야드를 볼 거라고는 거의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당연히 역대 1위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기록을 찾아봤는데 그게 아니어서 사실 더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역대 기록을 좀 찾아봤는데 1951 시즌에 놈 반 브로클린이라는 이제 명예전당에 추후에 입성하게 되는 쿼터백이 있어요. 중간에 또 반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네덜란드계 선수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분이 554야드. 요게 이제 1위 기록이고. 와, 웅장하네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명예전당 쿼터백 워렌 문과 휴스턴에서 뛰었던 맷샵. 이 두 선수가 527야드로 공동 2위 기록입니다. 예. 그래서 보로우가 이 기록들보다 2야드 뒤쳐져서 이 4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어요. 3야드만 더 기록했으면. 네. 그래서 이 버로우의 대기록을 함께했던 주요 리시버들의 기록도 좀 살펴보면 T 히긴스가 12번의 캐치에 194야드 2개 터치다운, 자말 체이스가 125야드, 타일러 보이드가 85야드에 1개 터치다운. 그러니까 뭐 스탯을 거의 그냥 돈 넣고 뽑아냈다. 네. 뭐 자판기처럼 뽑아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뭐 스탯 세탁을 좀 제대로 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많은 이 야드가 나왔다는 것, 특히나 이제 지금 패스 시도 횟수를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빅플레이가 많이 나왔다. 뭐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50야드 이상의 장거리 패싱 플레이가 무려 3개였고 뭐 그 밖에도 뭐 정말 멋있는 캐치들이 많이 나오면서 벵갈스 팬들 이제 열광의 도가니로 이제 빠뜨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딱 한 장면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쿼터 막판에 나왔던 이제 T 히긴스의 52야드 리시빙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거리도 뭐 워낙 멀었지만 두 명의 레이븐스 세컨더리 선수들이 히긴스를 완벽하게 밀착 마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샌드위치처럼 딱 앞뒤로 이제 붙잡고 있었는데 히긴스가 그거를 이겨내고 캐치에 성공했던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 필름이 굉장히 좀 많이 돌았는데 이 하이라이트 필름 영상에 대한 뭐 댓글이나 이런 부분이 T 히긴스가 어쩌면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리시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팀 내에서는 또 자말 체이스에게 좀 스포트라이트를 뺏긴 부분이 있죠. 네. 근데 히긴스가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193cm에 97kg라는 이제 아주 훌륭한 피지컬을 지금 무기로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이 장면만 봐도 이 레이븐스 세컨더리 선수들보다 훨씬 크고 점프를 높이 하기 때문에 세 선수가 이제 같이 뛰어 올라왔는데 히긴스가 리바운드를 잡아내듯이 완벽하게 잡아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 T 히긴스가 또 조버로우에 아주 좋은 도우미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지금 레이븐스를 올 시즌 스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벵갈스가 3번 시드까지 올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지금 기세가 무서운데 남은 두 경기가 AFC 1번 시드 칩스, 그 다음에 앞선 1차전에서 대패를 했던 브라운스와의 2차전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정은 아니기는 합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의 브라운스라고 하면 신시내티 벵갈스가 좀 지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칩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 경기만 이기면 지구 우승 확정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좀 구분 능선을 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쯤 이 로건 윌슨 선수가 복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시즌 중반에
이 수비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음. 좀 소개를 드린 바 있었는데 사실 이 윌슨이 부상을 당하면서 몇 주간 좀 빠졌어요. 네. 근데 이 칩스전을 앞두고 일단 훈련에 복귀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이 칩스와 벵갈스의 경기가 정말 빅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시내티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레이븐스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이븐스가 이제 라마 잭슨 선수가 이날 경기에 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선발로 나왔었던 타일러 헌틀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드 스트링 쿼터백 조시 존슨 선수가 선발로 나왔었는데 조버로 선수와 비교를 하면 뭐 많이 좀 모자라긴 하지만 본인의 기대치 이상은 해줬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사실 이 존슨이야말로 정말 여러 팀을 돌아다닌 전임맨인데 그러다 보니까 13시즌에 잠시 벵갈스에서도 있었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인연이 있는 선수였는데 이날 이제 러싱 공격의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도 304야드 2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공격에서 21점을 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날 패배의 책임을 존슨에게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7번 시드를 놓고 경쟁을 하게 되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인데 지금 이 세컨더리 쪽에서 마커스 피터스 그리고 말론 험프리라는 이 넘버 1, 2 코너백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시내티 그리고 이제 조버로 선수에게 많은 패싱 야드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헐거운 세컨더리로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잡을 수 있겠느냐 사실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램스, 피츠버그와의 경기가 남아 있는데 특히 지금 램스는 굉장히 강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레이븐스가 향후 일정에서도 그렇게 유리한 점은 없다 이렇게 좀 보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레이븐스가 디비전 내 성적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퍼런스 내 성적도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구 순위 혹은 뭐 다른 팀들과의 어떤 컨퍼런스 순위를 놓고 다툴 때도 타이브레이커에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시카고 베어스와 시애틀 시혹스의 경기 살펴보죠. 25대 24 베어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제 시애틀 시혹스가 이렇게 껴 있으면 잔여 경기로 저희가 빼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어느새 이거에 좀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 두 팀 모두 굉장히 부진한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뭐 경기에 대한 내용보다는 좀 단신이나 뉴스 위주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시카고 얘기도 사실 디트로이트만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뭐 더 드릴 말씀은 아직까지는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았고 시애틀 얘기를 좀 해보죠. 시애틀이 지금 이제 나락으로 가면서 그동안 이제 견고했던 시애틀의 프런트에 대한 의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뜯어보면 견고했다라기보다는 성적이 나면서 이 부분이 좀 가려져 있었는데 팀이 나락으로 가면서 이 부분이 이제 들쳐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정확하겠죠. 지금 이제 존 슈나이더 단장이 12년째 지금 단장 직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전권을 가지고 일을 해왔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트 캐롤과 협업, 마리주와 협업이지 허락을 받고 일하는 형태였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드래프트나 트레이드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면 2010년대 이제 그 리전 오브 붐을 구성했던 선수들을 뽑을 때만 해도 좋은 드래프트를 했습니다만 2010년대 초반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드래프트를 잘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좋은 선수들이 있고 최근에 뽑았던 선수들 중에 괜찮은 선수들이 있는 것도 맞지만 전반적으로 돌이켜보면 실패 사례가 더 많았다. 물론 트레이드도 그렇다.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을 때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라는 게 이제 지금 현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이 둘의 책임 여부에선 사실 저는 피트 캐롤의 지분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야기하셨던 피트 캐롤의 어떤 허락을 받는 형태였기 때문에 네. 최종 뭐 의사결정을 했던 캐롤에게 더 많은 책임이 지워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순리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가 중요하잖아요. 피트 캐롤이 그동안 이제 팀에서 해왔던 부분, 그 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슈나이더가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게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둘 다 나갈 가능성은 없느냐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슈나이더 단장이 2027년도 드래프트까지 계약이 돼 있고요. 피트 캐롤 감독이 2025 시즌까지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장기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둘 다 내보낸다? 이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손실 때문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팀 내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보통 이제 감독 그리고 쿼터백 뭐 이렇게 뽑잖아요. 러셀 윌슨 얘기를 여기에 추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러셀 윌슨이 2023년까지 또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쿼터백, 감독, 여기다 이제 단장까지 세 사람이 모두 장기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근데 현지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내년에 3명 다 시애틀 시옥스에 그대로 있으면 놀라울 거다. 그러니까 3명이 다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셋 중에 최소 하나는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네. 뭐 그런 전망이 좀 파다한데 사실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궁금해요. 이거는 정말 가봐야 알 것 같고 뭐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누가 나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저는 러셀 윌슨이 아닐까. 셋 중에는 네. 뭐 그런 예상을 해보는데 네. 뭐 정말 이제 뇌피셜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음, 오프 시즌을 지켜보면서 이 시애틀 구단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좀 업데이트를 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가장 좋은 건 셋 다 보내고 세 판을 짜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앞서 언급하셨던 대로 재정적인 손실과 네. 어떤 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리빌딩에 들어가야 된다는 두려움, 네. 이런 것들을 다 감수를 해야 되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니까 그렇죠. 그거를 시애틀 구단이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어디까지나 이제 선수단 구성이나 어떤 팀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 그게 베스트일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카고 얘기를 한 줄만 드리면 세 번째 쿼터백 닉 폴스가 나와서 승리를 거뒀어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눈이 좀 많이 왔던 경기였는데 뭐 여기서 배워서 승리를 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사실 해주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닉 폴스가 잘하는데 닉 폴스가 나와서 잘했어요. 그럼 결국 닉 폴스를 왜 안 냈냐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쳇바퀴의 반복입니다, 사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2절, 3절, 4절까지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뭐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구단 수뇌부의 교체가 시급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시카고 베어스와 시애틀 시옥스의 경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6대10 캔자스시티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지금 캔자스시티 칩스가 8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AFC 서부지구 6년 연속 우승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이날 칩스도 변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래비스 켈시와 키커 해리슨 버커를 포함해서 꽤 다수의 선수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를 못했고, 주전 러닝백 클라이드 에드워즈 엘레어는 경기에 나서기는 했는데 이제 초반에 부상으로 빠지면서 또 팀의 보탬이 되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칩스도 나름 좀 흔들릴 만한 요소는 있었는데 그래도 이 뜨거운 공격력 그리고 강해진 수비력을 모두 유지를 하면서 완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홈스가 이제 슬슬 우리가 알던 마홈스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조시 앨런 얘기를 하면서도 4천만 불 받는 쿼터백답게 플레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홈스도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켈시가 없었고 타이릭 힐도 이제 코로나 프로토콜을 극적으로 통과하면서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제 컨디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굉장히 잠잠한 하루를 보냈거든요. 근데 켈시와 힐 없이도 마홈스가 스스로의 힘으로 어느 정도 팀을 만들어가면서 승리를 거뒀다.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물론 이제 상대가 피츠버그 스틸러스인 것은 감안은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차포를 떼고 경기를 했는데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날 이제 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칩스가
지금 11승 4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AFC 1번 시드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데 지금 이제 테네시가 한 경기 차거든요. 근데 이 두 팀의 헤드 투 헤드 대결에서는 테네시가 이겼기 때문에 지금 반 게임 차 리드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안전하게 1번 시드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남은 두 경기 모두 승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신시내티 원정, 덴버 원정이 남아 있는데 뭐 덴버는 그렇다 쳐도 지금 신시내티의 기세가 워낙 무섭기 때문에 이거 다음 주가 좀 칩스 입장에서는 함정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버로우와 뭐 티 히긴스, 뭐 자말 체이스 이런 선수들에 대한 분석을 좀 잘 해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피츠버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피츠버그가 이제 사실상 뭐 칩스니까 칩스를 상대로 완패를 당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포스트 시즌은 냉정하게 좀 어렵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11번 시드까지 밀려 있기는 한데 뭐 표면적으로는 0.5게임 차니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사실은 피츠버그 팬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이번 시즌 전체적인 경기력을 봤을 때 피츠버그가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는 게 합당할까? 라고 하면 사실 저는 뭐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모든 스포츠가 과정보다는 이제 결과로서 뭐 이제 승부가 나는 거기는 하지만 그렇죠. 과정만 놓고 보면 그렇게 좀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만한 자격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뭐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으로 지구 라이벌 브라운스, 레이븐스와의 두 경기를 모두 이기고 이제 앞에 팀들이 좀 미끄러져 주기를 좀 바라야 되는 피츠버그의 상황입니다. 네. 뭐 사실상 이제 이번 시즌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좀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시즌 마무리 얘기가 나와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빅벤이 이제 올 시즌을 끝으로 이제 스틸러스와 이별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그 LA 다저스에서 뛰었던 코리 시거의 형 이제 뭐 텍사스로 갔지만 이제 코리 시거의 형 카일 시거가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예, 이제 시애틀 메리너스에서만 11년을 뛰고 은퇴를 하게 됐는데 지난 시즌 성적이 35홈런에 100타점이 넘었거든요. 물론 이제 타율이 좀 낮긴 했습니다만 그런 선수가 오퍼를 못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 선수가 자신이 아직 뛸 수 있는 그런 힘이 남았음에도 은퇴를 선언을 했다는 것. 분명히 이제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빅벤도 어설프게 지금 기량이 떨어진 상황에서 1, 2년 더 물론 이제 뛰고 싶을 수 있죠. 본인 선수 본인의 어떤 그 또 갈증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 뭐 뛰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가 있지만 피츠버그에서 선수 생활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이제 은퇴를 가정하고 네.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사실 제가 준비해온 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만약에 스틸러스는 떠나는데 은퇴는 안 한다. 그러면 다른 어떤 팀으로 갈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예상을 해놓은 이제 현재 기사가 있어서 네.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워싱턴 풋볼팀, 뉴욕 자이언츠, 휴스턴 텍산스, 뉴올리언스 세인츠, 덴버 브론코스 같은 팀들의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팀들의 지금 공통점이 주전 쿼터백이 확실하지 않은 팀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 저는 빅벤이 현역 생활 연장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팀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빅벤이 뭐 아직 힘이 조금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이번 드래프트 풀에서 마땅한 신인 쿼터백이 지금 없다는 평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신인들을 뽑고 싶어하는 팀들에게는 1년 정도 브릿지를 해줄 선수들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 카테고리에서 보면 빅벤은 꽤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빅벤 개인으로서 봤을 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구단들 그러니까 이 팀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팀의 이름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다 약팀이란 얘기거든요.
풋볼팀, 자이언츠, 텍산스, 뭐 세인츠를 제외하고 브론코스까지 뭐 성적이 좋은 팀이다 내지는 이 팀이 뭔가 쿼터백만 괜찮으면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 잘 안 드는 팀들이잖아요. 사실상 이제 세인츠도 윈스턴이 돌아오면 윈스턴이 주전을 한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 팀에 가서 빅벤이 얻을 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현역 생활에 대한 연장을 제외하고 나면 이 팀들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빅벤이 그 현역 생활 연장을 최우선 과제로 둔다면 네네. 이런 시나리오도 네. 뭐 가능은 하다. 이제 아마 그런 뭐 요지의 기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아름답게 좀 이별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좀 제가 그런 낭만 이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낭만충인가 봐요. 뭔가 합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죠. 덴버 브론커스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의 경기입니다. 17대 13으로 레이더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사실 이제 이 두 팀에게는 전승만이 목표였거든요. 뭐 다 이겨놓고 보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제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그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앞서 램스와 바이킹스의 경기와 좀 비슷한 양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턴오버 싸움에서 진 팀이 경기를 이겼다. 네. 그래서 뭐 원인도 좀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그 턴오버를 내줬을 때 역공을 이제 최소화를 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 이제 레이더스 같은 경우 이제 러싱 공격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면서 36분 이상 공을 소유를 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쌓이면서 이 턴오버 문제를 희석시키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이날 이제 조시 제이콥스가 맹활약을 펼쳤는데 또 재밌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뭐 결자 해제를 했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사실 전반 막판에 이제 펌블 턴오버를 기록하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던 제이콥스였는데 네. 이 하프타임 동안에 감독을 찾아가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비사치아 감독 등이 이를 좀 받아들였고 후반 첫 드라이브부터 무려 7번이나 제이콥스에게 러싱 시도를 시키면서 57야드를 전진하면서 이제 그 드라이브에서 이제 결승 터치다운이 나왔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경기 막판에도 그 팀이 이제 승리를 좀 확정지어야 되는 상황에서 25야드를 전진하면서 뭐 시간과 상대의 타임아웃 등을 좀 태워줬어요. 네. 그래서 제이콥스가 좀 감독에게 찾아갔던 그 용기 있는 행동 그리고 이제 그거를 결과로 보여주면서 팀 승리에 좀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27번의 러싱 시도 129야드를 전진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조시 제이콥스가 첫해 정말 이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다음에 지난 시즌엔 사실상 이제 소포모 징크스를 좀 겪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오프필드 이슈도 또 있었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날은 어떻게 보면 레이더스가 좀 기대하던 1년차 때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100 러싱 야드를 기록한 경기가 단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부진한 시즌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팀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가장 뭐 기대하던 모습을 보여줬다. 저도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캐년 드레이크 선수가 시즌아웃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이콥스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 상황이거든요. 물론 페이튼 바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이콥스가 좀 많은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날 가능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남은 두 경기 활약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리카가 이날 이제 부상을 좀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쪽 부상을 입고 선수도 이제 계속 좀 통증을 느끼는 제스처들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리카가 그럼 중도에 이탈을 하게 되나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뭐 다행히 뭐 다음 드라이브에 들어와서 경기를 끝까지 잘 맞춰줬습니다. 네. 그래서 뭐 데리카의 이날 퍼포먼스에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부상 투혼 뭐 끝까지 필드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 여기에 좀 그래도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게 이날 이 마커스 마리오타가 코로나 리저브에 올라가면서 경기를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드 스트링 쿼터백이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그 전설의 이름 네이선 피터맨이 이 팀의 서드 스트링 쿼터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더스의 강점 중 하나가 백업 쿼터백인데
이렇게 주전이 좀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하필 또 못 나오는 이런 게 지금 좀 레이더스가 안 풀리는 요소들이 아닌가 뭐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날은 이제 데리카가 끝까지 뛰어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한 고비는 잘 넘겼는데 지금 남아있는 두 경기가 콜츠 그리고 차저스거든요. 그러니까 두 경기를 다 이겨도 지금 못 나갈 수도 있는 판인데 당장 지금 두 경기 상대들이 모두 강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에서 레이더스보다 더 위에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 승리한 거는 기쁜 일이지만 그렇다고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네. 과연 라스베이거스의 운명이 어디로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덴버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덴버는 이제 테드 브리지워터 선수가 지난주에 이제 컨커션 부상을 입었고 이번 주에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경기 나서지 못했습니다. 드류락이 선발로 나섰는데 걱정했던 턴오버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기대했던 뒷볼도 함께 사라졌다. 뭐 그렇게 좀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22번의 패스 시도 15번 성공해 153야드밖에 전진을 못했고 20야드 이상 패스로 전진했던 플레이가 경기 내내 딱 2번이었으니까 네. 뭐 드루락이 자신의 장기를 좀 살리지는 못했던 경기였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멜빈 고든, 그리고 뭐 자본테 윌리엄스 뭐 이런 러닝백들이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날 러싱 공격도 사실 잘 안 풀렸거든요. 잘 안 풀렸다고 하는 건 좀 후한 평가다. 정말 뭐 완전 실종됐다고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시즌 평균 합산 한 130야드 정도를 해주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날 윌리엄스가 7번 캐리 12야드, 멜빈 고든이 7번에 마이너스 4야드예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합쳐서 지금 8야드를 전진을 한 거거든요. 네. 요거는 뭐 거리로 보면 뭐 한 7m, 8m 정도를 지금 경기 내내 나아갔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얼마나 부진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보면 이게 러닝백들이 상대 라인베커까지 가야 뭐 이게 좀 유의미한 전진이 되는데 라인베커를 만나기도 전에 거의 디펜시브 라인에게 다 막히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드루락에게는 좀 더 험난한 경기 환경이 조성이 됐었어요. 네. 뭐 어쨌든 이날 경기를 내주면서 덴버가 또 5할 승률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는데 뭐 사실상 플레이오프 진출은 물 건너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내년 시즌을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리고 구상을 해야 되는 덴버입니다. 과연 빅 펜지오 감독이 이 지휘봉을 계속해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계약 기간은 1년이 남아 있어요. 근데 뭐 모든 종목, 뭐 모든 팀들이 그렇지만 뭐 중도에 이제 해임을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빅 펜지오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내년에도 나는 감독을 할 만한 지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팬들과 구단의 생각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본인이 본인 입으로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좀 멋없네요. 네. 물론 질문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답을 하기는 했겠죠. 음. 네, 그렇기는 한데 이 빅벤지오 아니 근데 사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년에 지휘봉을 잡을 것 같으냐라고 얘기를 하면 뭐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뭐 이렇게 그냥 좋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 조금 더 겸손하게 네, 미디어가 원하는 미디어를 대상으로 이제 해야 되는 정답 같은 그런 대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대답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난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안 하니만 못한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빅펜지오 감독의 덴버 3년은 좀 실망스럽고 좀 실패에 가까웠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베어스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찬양했던 어떤 그 모습은 크게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네. 과연 이제 빅펜지오 감독이 뭐 자격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대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덴버 브론코스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워싱턴 풋볼팀과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인데요. 56대 14 댈러스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이제 댈러스가 이 경기를 앞두고 동기부여가 크게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경기 치르기 전에 이미 지구 우승이 확정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이트 경기였으니까 네.
그 앞에 3시 경기, 6시 반 경기들에서 이제 경기 결과들이 나오면서 댈러스가 이제 지구 우승과 플레이오프 진출을 동시에 확정을 지었죠. 그렇죠. 네, 그렇기는 했는데 인터뷰를 보면 닥 프레스캇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경기에 나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모르는 게 오히려 좋았다. 네,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승리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가지고 경기에 임할 수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팀도 승리를 했고 자신도 좀 최근에 이제 슬럼프가 있었는데 그걸 좀 극복하는 이제 완벽한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에만 40점 넘게 쏟아 부었어요. 네. 뭐 이날 댈러스는 뭐 토탈 패키지였습니다. 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프레스캇은 뭐 330 패싱 야드 4개의 패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특히 좀 재밌는 기록은 전반에 러닝백, 타이트엔드, 와이드 리시버, 오펜시브 라인맨까지 서로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에게 모두 패싱 터치다운을 성공시키는 좀 이런 진기록을 만들어냈다.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는 또 뭐 디마커스 로렌스 그리고 트레본 딕스 뭐 이런 선수들이 또 좋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트레본 딕스는 이제 에버슨 월스의 프랜차이즈 기록과 타이를 이루는 11번째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고 사실 이날 주인공은 저는 좀 드마커스 로렌스였다고 보는데 네. 그 상대의 기세를 꺾는 픽식스 장면이 있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설명 이어서 해주시죠. 그러니까 40야드 리턴에 성공하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는데 뭐 폭발적인 스피드, 뭐 파워풀한 이제 스티프 암까지 선보이면서 워싱턴 선수들을 좀 제쳐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의 스토리들을 좀 보니까 로렌스가 이제 학창 시절에 타이트엔드로도 좀 활약한 적이 있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그때 좀 몸에 익혔던 스킬이 좀 오랜만에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이 팀 동료인 주전 러닝백 이지킬 엘리엇도 오 드마커스 로렌스의 스티프함이 참 대단했다. 네. 좀 나에게도 좀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좀 뭐 인터뷰에서 립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사실 이제 몸으로 배웠던 건 잘 안 까먹거든요. 또 오랜만에 또 왕년의 기술을 꺼냈었던 디마커스 로렌스 선수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스페셜 팀에서도 빅플레이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펀트 블락에 이은 리커버리 터치다운까지 나오면서 1980년 이후에 한 경기 최다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팀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워낙 점수가 벌어지다 보니까 3쿼터 후반부터는 백업 쿼터백 쿠퍼 러시에게 공격을 맡기면서 뭐 프레스캇도 휴식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램스, 벅스 이런 팀들과 함께 11승 4패를 나란히 기록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달러스 카우보이스가 지금 타이브레이커 규정에 앞서서 2번 시드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번 시드처럼 바이위크는 없지만 2번 시드도 나름 유리한 점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경기 수는 한 경기 많지만 그래도 디비저널 라운드도 확실하게 홈에서 치를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분명히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경기가 애리조나와의 홈 경기, 필라델피아와의 원정 경기가 남아 있는데 모두 까다롭기는 하지만 뭐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는 남아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워싱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오면 안 될 장면이 나왔어요, 이날. 그러니까 이제 디펜시브 라인의 핵심이라고 하면 물론 체스 형이 있지만 네. 지금 이제 영은 빠져 있고 조나단 앨런 그리고 이제 도란 페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선수가 사이드 라인에서 말싸움 그리고 몸싸움을 하는 장면들이 목격이 되면서 좀 워싱턴 팬들에게는 좀 착잡한 경기였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경기장에서 절대 연출되면 안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팀과의 어떤 다툼, 그런 다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는 뭐 그런 모습도 간간히 나오긴 하는데 같은 팀끼리 싸우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물론 이제 원정이어서 홈팬들 앞에서 보이지 않았다는 건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프로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팬들이 돈을 내고 보러 오는데 그 팬들 앞에서 이딴 모습을 보여준다? 경기도 개판으로 해가지고 개털리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이 프로의식이 너무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 일단 이제 말다툼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뭐 모든 일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 페인이 먼저 앨런의 얼굴에 이제 손가락을 댔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때렸다기보다는 좀 건드렸다는 표현이 어떨까 싶어요. 좀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손가락으로 미는 느낌이었거든요. 네네. 그 왜 학창 시절에 그 진짜 아버지 뭐 하시노? 성질 안 좋은 그런 느낌이죠. 성격 안 좋은 선생님이 에이그 이러면서 이제 손가락을 미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당한 앨런이 이제 참질 못하고 음. 이제 페인에게 주먹을 날리면서 이게 이제 좀 사이드라인이 이제 시끄러워졌죠. 네. 아니 싸울 거면 사이드라인 말고 차라리 라커룸 들어가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면 그건 괜찮아요. 팬들 보는 앞에서가 아니라 팀 내부적인 문제는 남들 모르게 안에서 해결하는 건 전 괜찮다라고 봅니다.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 공개적인 석상이었다. 네. 네, 그 부분이 좀 두 선수 모두에게는 좀 아쉬운 뭐 대목이었고 사실 이 두 선수가 이제 워싱턴에서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엘러바마 시절부터 호흡을 맞춰온 나름 각별한 사이예요. 맞아요.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싸움이 났다는 거는 글쎄요. 뭐 그만큼 이날 워싱턴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 저는 그것보다도 워싱턴에 지금 라커룸 내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두 선수가 틀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 워싱턴 팀 내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 이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일련의 동작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팀 스포츠에서 승리가 쌓여가면 문제들이 해소되고 분위기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역으로 보면 패배가 쌓여가면 이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뭐 서로를 비난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팀 분위기가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의 이번 시즌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팀 내에서도 이런 불화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뭐 킹호의 수만큼 남아 있긴 한데 사실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네. 두 경기 차니까 사실 뭐 필라델피아, 뉴욕 자이언츠와의 경기를 모두 이기더라도 뭐 거의 95%, 99% 이제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워싱턴은 뭐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팀 내 분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쿼터백 쪽에서도 지금 타일러 하이니키가 22번의 패스에 7번 성공밖에 못하는 최악의 모습을 보인 채 이제 카일 앨런과 또 교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당장 다음 주는 누가 나올지 그리고 내년 쿼터백은 누가 돼야 될지 뭐 이런 숙제들이 많이 쌓여 있는 워싱턴입니다. 네, 이렇게 워싱턴 풋볼팀과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 경기죠. 마이애미 돌핀스와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경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20대 3으로 이제 마이애미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날 세인츠에서 이안북이라는 선수가 데뷔전을 치렀거든요. 정말 웰컴 투 NFL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 드래프트 4라운드에서 뽑았던 신인 쿼터백이었어요. 근데 일단은 윈스턴이 시즌아웃 부상을 당했고 트레버 시미언과 테이서 밀이 있었는데 이 두 선수가 모두 코로나 리스트에 올라가면서 결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네 번째 선발 쿼터백을 기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주인공이 이안북이었어요. 이날 참 보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였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파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름 가지고 놀리긴 좀 그렇지만 네. 사실 거의 동네북 같은 경기였습니다. 말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네. 뭐 조금 예측이 되는 범위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20번의 패스 시도 12번의 성공, 135야드 2개 인터셉션에 그쳤으니까 뭐 스탯적으로 봐도 좀 굉장히 안 좋았고 사실 가비지 타임에 나왔던 57야드 패싱 플레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제외하면 좀 실질적으로 승부가 갈리는 과정에서는 100야드도 되지를 않았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안북이 이 노르데임 대학에서 3년간 주전 쿼터백을 했던 선수인데 학교 역사상 가장 많은 30승을 기록을 했고 또 대학 시절에는 많은 러싱 야드까지 기록하면서 나름 듀얼 스렛 유형의 선수기는 했어요. 예. 근데 이 지금 기세가 좋은 마이애미의 수비를 상대하기에는 경험이 너무 일천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이날
이안북이 당했던 색이 8개였습니다.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그러니까 좀 저스틴 필즈의 선발 데뷔전이 생각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세인츠가 뭐 이안북이 나오면 이제 다른 선수들이 좀 잘해줘야 되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았던 게 양쪽 태클을 포함해서 3명의 오펜시브 라인 주전 선수들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포켓이 빨리 뚫렸고 이안북이 포켓을 벗어나기가 좀 급급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패싱 플레이를 보면 이 포켓을 제대로 머물러서 확실한 타겟을 갖고 던진다기보다 그냥 포켓을 빠져나와서 움직이면서 그냥 공을 버리는 느낌의 패스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인터셉션도 많이 나왔고 뭐 많은 야드를 따내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리어 2번째 패스만에 픽식스를 허용하게 됐는데 참 이렇게까지 짠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안북의 이날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은 이게 뭐 모든 사람에게 이제 처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네. 그 긴장감이 조금 풀리고 안정감을 찾아야 이게 일이 잘 풀리는 건데 이안북에게는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압박이 더 심해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상대 수비도 압박으로 다가오고 네. 지금 16주 차에 어떤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경기라는 그런 요소들도 좀 압박이 됐을 테고 뭐 점점 벌어져가는 스코어도 이안북에게는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네. 뭐 그런 감정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미언과 테이썸 힐 중에 한 명이라도 이제 코로나에서 먼저 풀려 나오면 뭐 이안북보다는 당연히 좀 우선순위가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이날 경기 결과로 7승 8패를 기록을 하게 된 뉴올리언 세인츠입니다. 지금 남은 2경기를 다 이겨도 사실 자력으로는 포스트 시즌 진출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늘에 기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뭐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세인츠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온 것도 좀 용하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기 중에 자막으로도 하나 나왔는데 이번 시즌에 이제 세인츠가 선발로 기용했던 선수들의 숫자가 무려 57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NFL 역대 기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로스터가 53명이라 이게 안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선발로 나서는 선수는 22명인 거잖아요. 근데 57명이 올 시즌 선발로 나왔다? 야, 이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는 특수한 뭐 요소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모든 팀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고. 그렇죠. 세인츠가 코로나도 많았지만 부상도 많았기 때문에 당장 지금 쿼터백만 해도 벌써 4번째 선발 쿼터백을 썼잖아요. 네. 이런 팀들이 사실 잘 없죠. 네, 그래서 세인츠의 션 페이튼 감독이 아무리 명장이더라도 네. 이런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거는 좀 너무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었나 애초에.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윈스턴이 없는 상황에서 뭐 좋은 성적을 기록하기가 그리고 플레이오프 진출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세인츠 얘기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고요. 돌핀스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돌핀스가 이날 승리로 굉장히 재밌는 기록을 하나 세웠는데 한 시즌에 7연패와 7연승을 동시에 기록한 최초의 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7번 시드가 됐어요. 네. 이거 뭐 거의 슬롯머신에 넣으면 777입니다. 네. 그래서 잭팟 터지겠네요. 네. 뭐 저희가 한 3연승, 4연승 때쯤에 뭐 거의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이게 정말 실현이 될지는 솔직히 저도 몰랐어요. 네, 근데 마이애미가 정말 그 어려운 거를 해내면서 이제 승패 마진이 뭐 플러스 1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뭐 희망이라고 하기에는 벌써 7번 시드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미 플레이오프권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사실 7연패 할 때까지만 해도 마이애미에게 당한 1패가 굉장히 억울했었거든요. 이제 그 억울함이 조금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해소될 때쯤은 이제 두 번째 만남을 갖는다. 네. 굉장히 묘합니다. 근데
마이애미에게 한 시즌에 2번은 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또 있기 때문에 뭐 일단 한 번 졌잖아요. 만약에 한 번 이겼더라면 이게 생각이 좀 달라졌을 텐데 이미 한 번 졌기 때문에 좀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마이애미 잘 됐던 거를 이야기하면 역시 수비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세기 8개, 쿼터백 히트가 14번입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웰컴 투 NFL이었어요. 이한북을 힘들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플레이 콜링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이애미의 이제 브라이언 플로레스 감독이 좀 주특기죠. 그러니까 뭐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에 많은 선수들을 배치해서 이 선수들 다 블리츠를 들어올 것처럼 하다가 뭐 실제로는 다 블리츠를 갈 때도 있고 뭐 몇 명은 또 커버리지로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험이 없는 쿼터백에게는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섞어가면서 이 마이애미가 뭐 상대에게 3점밖에 내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투아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 점점 더 안정감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저희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올 시즌 이제 주전급으로 활약하고 있는 쿼터백 중에 유일하게 패스 성공률 70%를 넘기고 있는 선수가 투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 기록에서 1위라고 해서 투아가 최고의 쿼터백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거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딥볼을 자제하고 좀 짧은 야드를 따내는 쪽으로 뭐 나름 지금 플레이 스타일을 굳혀가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성과를 내면서 팀의 7연승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투아가 혼자 7연승을 캐리했냐고 하면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투아도 분명히 이 리그를 담당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이번 시즌은 이런 어떤 플레이 스타일로 쭉 고수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제일런 와드 선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올 시즌 전반적으로 이 쿼터백의 동료였던 선수들을 드래프트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 픽들은 대부분 성공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보로우와 자말 체이스의 어떤 콤비가 완벽하게 성공을 했고 지금 투아와 제일런 와드도 괜찮아요. 와드도 이번 경기도 이제 10번의 캐치 92야드로 맹활약을 하면서 벌써 지금 96캐치 941야드를 기록을 했거든요. 아마도 시즌이 끝나면 3자릿수 캐치 4자릿수 리시빙 야드를 모두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젤런 허츠와 디본타 스미스는 그렇게 성공적인 조합은 아닌 것 같지만 앞서 언급한 두 콤비는 나름 뭐 성과를 거뒀어요. 특히나 이제 제일런 와드 선수가 이제 신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6개의 캐치를 추가를 하면 역대 신인 리시버 최다 캐치 신기록을 작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기록이 지금 101개의 엔투안 볼드인인데 그 기록을 뭐 여유 있게 넘어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이제 2경기 남았는데 6개의 캐치다. 뭐 한 경기만 있어도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경기면 거의 확실하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의 플레이오프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7번 시드 입성을 한 것까지는 정말 기분이 좋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남은 2경기가 테네시 원정 그리고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 여러 차례 언급한 뉴잉글랜드와의 홈 경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 좀 만만한 경기는 없습니다. 과연 마이애미가 7번 시드를 지켜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애미 돌핀스와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경기까지 이번 주에 펼쳐졌던 16경기들 모두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이 눈이 점점 돌아오고 있거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경기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또 김희준 아나운서의 날카로운 분석이 있으면 뭐 저도 그렇고 그렇게 날카롭진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더 이제 저희 방송을 재밌게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16주차 리뷰 마쳐보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17주차 경기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